한국 기업은 반도체 부족 사태와 무관하다. 미국이 반도체 부족 사태와 관련해 한국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와 기업에 알려왔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반도체 칩 재고량이 5일치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알려지자 미국 정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한 이 같은 반도체 공급난이 향후 6개월 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자 미국은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인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150개 기업에게 자료를 요청해서 반도체 부족 현상의 원인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 상무부는 지난 25일 반도체 부족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미 상무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반도체 부족 사태와 전혀 관련이 없다. 한국 기업들은 코로나19에도 생산 능력을 늘리고 생산 차질도 빚지 않았다 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의 의심의 눈초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향후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반도체 수급 불균형의 주된 원인으로 기본적인 수요 증가 이외에 중간 유통상을 지목했습니다. 미국은 중간 유통상들이 차량용 및 전력 반도체 수급 불균형과 가격 인상을 부채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미국 측이 범인으로 지목한 유통상들은 중국과 대만 쪽이었습니다. 러먼드 장관은 이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미국 내 제조 능력을 재건하는 것이라며 별도 브리핑에서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적으로도 제안했습니다. 이미 양국 정부 간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를 구축한 데 이어 협력 방안을 추가로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에 520억 달러, 한화로 약 62조 3,220억 원을 지원하는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면 해당 재원을 어디에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도 한국 측에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은 반도체 부족은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도 의심하고 있기에 한국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업계에서는 한국이 향후 양국 간 공급망 논의 때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부족 미 상무부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미국 상원에서 대중국 견제법이 처리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6일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최종 성안한 미국 경쟁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속해서 요청해온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520억 달러를 지원하고 중국과 같은 비시장 경제국에서 미국의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관세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과 같은 적대 국가에 대해 미국에서 투자를 진행할 경우 정부 차원의 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사실상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반도체 부족의 원인을 중국으로 지목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하면서 앞으로 중국을 반도체 글로벌 체인에서 완전히 배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도체 부족의 원인을 중국을 포함한 대만에게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기에 한국은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대만과의 경쟁에서도 유리한 지점에 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국에게 더 큰 한방을 먹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와 더불어 세계 3대 D램 제조사인 미국 마이크론이 중국 연구센터에 반도체 설계 조직을 해체하고 핵심 인력을 미국에 데려가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반도체 전문 매체인 지웨이양은 25일 전현직 임직원들을 인용해 마이크론이 상하이에서 운영 중인 연구센터의 D램 설계 조직을 해체할 계획이며 100여 명의 전체 인력 중 핵심 인력은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해 자사에서 계속 일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주목할 만한 놀라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최신 극초음속 미사일인 둥펑 17 개발에 참여한 30대 핵심 인물이 최근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망명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중국 국영업체 소속 과학자로 알려진 해당 과학자는 지난해 망명했는데 승진 누락의 앙심을 품고 서방 측 정보기관들과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년 9월 홍콩에서 영국 MI6 정보원과 접촉해 가족의 망명을 요구했으며 이후 미국 CIA까지 참여해 결론적으로 망명을 성공시켰다고 했습니다. 중국 매체는 지난 5일 사드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둥펑 17의 이동식 발사 차량이 은폐 기능을 강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국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로켓군 창설 5주년 기념 영상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미사일 발사 차량이 등장했는데 유배의 덮개를 설치해 미사일을 차체 내에 숨긴 형태였습니다. 중국 글로벌 타임즈는 이 미사일 발사 차량을 이용하면 적의 항공위성 정찰에 탐지될 가능성이 작아진다면서 또한 차체 내에 있는 미사일이 날씨나 복잡한 전쟁 환경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으로 망명시킨 30대의 중국 과학자가 이 미사일 발사 차량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적에게 미사일의 위치나 이동을 숨길 수 있는 차량의 비밀을 이 과학자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열추적 기술을 사용하여 지구상의 모든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최신 극초음속 미사일 전달 시스템을 개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국인 과학자와 해당 가족은 기관들의 도움으로 홍콩과 영국을 거쳐 미국에 도착했는데 그가 가진 정보는 중국에게 최소 2년간 타격을 줄 만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보로 인해 영국과 미국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방어 프로그램 개발에 가속이 붙을 것이며 중국은 이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데 2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재 방어에 쓰는 시스템이 없는 상태로 이 때문에 앞으로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든 극초음속 미사일은 베이징에서 뉴욕까지 11,000km를 단 2시간 만에 날아갈 수 있는 속도를 가지고 있고 이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17을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막을 수 없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주한미군, 주일미군, 괌 기지 등을 둥펑 17의 타겟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로켓군은 2020년 둥펑 17 운영에 들어가 대만을 공격하기 위해 동남부 연안을 따라 포진한 미사일 기지에 다수 투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분명 둥펑 17은 우리에게도 위협적인 미사일이기에 이번에 미국이 중국의 뒤통수를 친 것은 당장 우리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청룡3와 레일건을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이 완료되어 배치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이 스파이를 보내서 방심한 미국의 정보를 빼내왔는데 이제는 미국이 강력한 역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GDP는 4% 성장하면서 1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수출이 지난해 경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최고의 성과를 내며 각각 300%, 1000%의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고 현대차와 기아는 반도체 대란에도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내며 영업이익이 12조 원에 달하는 놀라운 실적을 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나 배터리 부문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고 막아서고 있기에 미국이 대신 손을 잡은 한국의 성장은 더 커져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올림픽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축제 분위기는커녕 전세계는 올림픽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확산과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며 최근 스위스와 대만이 올림픽 보이콧 대열에 끼어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계 헐리우드 배우라 불리며 중국인들이 열광했던 한 스타 배우가 결정타를 알렸습니다. 키아누 리브즈가 오는 3월 3일 개최되는 티베트를 위한 자선 콘서트에 참여한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이를 두고 중국 시장을 무시한 것, 티베트는 중국의 속국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비난 여론이 거세지며 지난해 12월 개봉한 매트릭스4와 오는 5월 공개될 존5 등 키아누 리브즈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영화에 대한 중국 내 보이콧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키아누 리브즈에게 배신감을 느낀다며 영화가 개봉 못하도록 신고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자 국내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인데 더 팬이 되겠네요. 중국인들이 욕하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죠. 저 형은 이미 반부차라서 저런 압박 씨도 안 먹히죠. 이상 쓸망이었습니다.